과정은 이거 설명드리시고 큰 목차 있죠, 표시 넘길 때 그거만 잡으시라고. 한 번 더 순환할 때 그때 보시고. 예? 꼼꼼하게 밑줄 하셨어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 설명 들으시고 몇 페이지 목차만 밑줄 하시면 돼. 목차 밑줄 하시고 세세한 내용 체크 못 하셨다 그러면 집에 가서 목차 밑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 등에서 1번에 명칭 사용 의무 타이틀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고 명칭 사용 의무 1번 밑줄 하시고 2번 90페이지 하단에 2번 간판 실명제 밑줄 하시고 넘기시면 92페이지 맨 위에 사전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박스 밑에 92페이지 2번 표시 광고 명시 의무란 단어가 있나요? 92페이지 위에 2번 박스 밑에 2번 명시 의무 밑줄 옆에 페이지 3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 있죠? 타이틀만 밑줄 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94페이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있죠? 타이틀 밑줄 맨 밑에 하단에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밑줄 거기까지 해서 두 문제 나오는데 한 개 더 97페이지 사무소 방금 전에 이전했다면 간판 철거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간판 철거 의무도 있다. 위에 타이틀 그 다음 암기사항인 것이 97페이지 밑에 하단에 게시 의무가 있나요? 거기까지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출제는 두 문제 이상. 아시겠죠? 자, 앞에 다시 목차로 해놓으시고 앞에 봅시다. 89페이지 명칭 사용 의무 여기 보시고 자,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 광고는 간단한 내용인데 함정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출제는 매년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출제는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 광고인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좀 이따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뒤에 또 있으니까요. 시험에는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와요. 표현 그대로. 그럼 여기까지 같이 묻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판례 같은 게 없으니까 명칭에서 법조문의 함정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돼. 뒷부분은 내용이 지금 설명드리시면 함정 체크가 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 같은 게 없으면 누가 그거부터 체크하시고 어떤 업무를 뭘 해야 한다 그 정확하게 함정을 체크하시는 게 여기 정답입니다. 그럼 한 개씩 보시면 사무소 명칭 자, 사무소 명칭은 상호를 말하겠죠. 중개사무소 명칭은 상호겠죠. 앞으로 등록할 때 상호를 결정할 때는 장명서 가기도 한다. 장명서 가지고 상호 짓기도 하죠. 상호는 어떤 문자를 넣든지 관계없는데 법에 쓰고 있는 중개사무소 표시를 놔야 되니까 법에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반드시 넣어서 상호를 결정하라고. 중개사무소 명칭 나오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몇 자요? 몇 자냐고? 6자요? 7자요? 쉬어보시면 되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지. 부동산 중개 몇 자? 5자. 주식회사, 상지 부동산, 중개법인 가능해요. 이게 가게 명칭이에요. 돼요? 5자 들어갔잖아요.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토마토, 고구마 이게 중개사무소 가능해요? 8자 들어갔죠? 왜 8자 5자로 암기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무소 맞아요? 틀렸다고. 한 자 빠졌다고. 이렇게 돼요. 틀렸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됐고 근데 개업 공인사이면 세 사람이 공이 다 써야 되는가? 예외가 있다고. 부칙은 차등을 받는다.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명칭 결정할 때 뭐는 못 쓰고 8자 문자는 못 쓴다. 그 말은 뭐만 쓰라고? 부동산 중개 문자만 써야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쓰지 못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나오면 공인중개사이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소장만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용어를 반드시 읽으시라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일 뿐이다. 공인중개사는 백수다. 백수 아니야?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백수는 공인중개사는 백수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는 백수예요. 백수한테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돼요? 저 두 개는 누구만 쓰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 그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격을 취득한 자 나오면 아, 공인중개사구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정 따실 거 아니야? 안 딸 거예요, 그러면? 땄어요. 이제 누가 됐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용할 수 있나 없나요? 그 시험을 그래 낸다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공부 안 한 사람이 맞출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내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요. 사무소를 뒤에 넣으면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이렇게 시험 나와요. 공부한 사람이 틀리게 나와. 공부한 우리가 틀리고 나온다고 이거를. 부칙은 8자 못 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개 문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나오면 일단 형벌은 1-는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아닌 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고 부동산 중개 못 쓰고 유사명칭도 사칭도 하지 말라고. 앞에 유사하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도 못 쓰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면 8자, 5자 유사명칭 쓰지 마라. 그러니까 실무에서 걸린 판례가 이겁니다. 발품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간판에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101동 1501호 사시는 분이 부동산 찾아가서 매도 중개 의뢰인이 돼서 101동 1501호 내놓고 하겠습니다. 중개달로 내놓고 하죠. 그럼 내놓고 하다가 친구를 만났어. 친구 언니 어디 갔다 오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어디 갔다 온다 그래요? 부동산 갔다 온다 그랬죠. 부동산. 일반인들이 부동산이란 표현을 뭐로 오인한다? 중개사무소로 오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발품 부동산 간판 걸고 중개받아 걸린다고. 유사명칭으로 1-1이야. 부동산 카페. 교회 나가시면 커피집 옆에다가 커피 향이 흐르는 부동산 카페 이렇게 적어놓고 영업한다고. 부동산 들어가면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라는 단어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재가 얼마라고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간판은 달아야 되는가? 5개 광고물은 간판이겠죠. 간판은 설치 의무가 있겠다. 간판은 왜 답니까? 이제 책을 빨리 이제 읽어드린다고 또 책을 보시네. 여기 보시라고. 효과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싫은 소리 잘 하는데 들릴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올해부터. 해봐야 뭐 미움만 사더라고요. 아씨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씨 내 돈 가지고 내 공부하는데 뭐 말라고 저런 걸 입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장실 가면서. 말 듣기 전에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원, 이 추운 날씨에 학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밑줄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설명대로 나왔지. 여기 집중하시라, 6월까지는.
요약집 나와요. 특강자는 더 얇게 나오고 끝에는 50비 요만한 거 줘요. 요만한 거. 요거 보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수업만 들으시면 돼. 수업을 선생님이 자꾸 수업 시간에 제가 전국에 있는 중개사법생 중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반복을 많이 해요. 전국에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100명 있다면 정말입니다. 반복은. 인이 100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2명이 들릴 때까지 하는 거야. 기본 70점은 그냥 수업 들으시라고. 예스가 70점 못 맞춥니다. 뭐 밑줄 잘했다고 70 나는 거 아니에요. 밑줄 하다가 또 엉뚱한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들으시라고. 요약집에 지금 밑줄한 내용을 요약집에 딱 나와요. 이게 요약집 자료예요. 네. 간판은 왜 단다고요? 내가 중개업합니다라고 광고 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상지부동산 법인차례 넣고 간판 안 달았습니다. 간판은 내가 뭐 이렇게 수업하러 다니는데 중개업 못 할 거 아니에요. 연락 오면 나가서 쉬는 날 나가서 일합니다. 간판은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시험 2번 나왔어요. 간판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중개업에 전업하는 사람은 간판 단다? 달죠? 간판은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 간판 실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간판 실명이니까 성명은 꼭 넣어라. 간판을 보고 대표 성명 보고 누구 가게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의무는 없지만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법인 등록증에 누구 성명? 대표자. 시험은 이게 나오겠죠. 분사무소에 뭐가 게시되어 있고? 신고확인서에 게시되어 있는 누구의? 여기는 책임자 나와야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 대표 들어가면 안 돼. 분사무소의 경우 해놓고 등록증 해도 안 되고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 성명하면 안 돼요. 성명을 얼마만큼 크기로 표시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성명이 키워드고 간판, 실명, 성명제의 인식을.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연락처는 표기 의무가 있다. 간판 보시면 되죠. 오늘 저는 수업 가시면서 부동산 간판 보시면 8자 들어있는 간판인지 5자 썼는지 그 다음에 대표 누구누구 성명이 있는지 그 8자 쓰지 않은 간판도 5자 쓰지 않아도 법 위반이고 성명 들어가지 않아도 간판이에요. 위법이야. 근데 전화번호도 있고 위에 등록번호도 있죠. 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는 표기해야 한다. 뭐만 표기하면 된다고? 성명만 표기하면 되지. 연락처나 등록번호는 표기 의무는 없다. 표기하는 건 지 마음이지만 의무는 뭐만? 성명만. 이름이 아니고 성명요. 이름은 유행가 가서가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할 때 저는 복순이 이렇게 할 때 그때 유행가 가서야. 성명이야. 미법생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걸 뭐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라 하고? 그렇죠. 토지 건물이라 하지. 땅, 집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싫어한다고. 미법생은. 왜냐하면 법 표현에 땅이 없다는 거야. 토지, 건물, 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라고요? 이름이 아니고 뭐? 성명. 어쨌든 맞추면 안 되나? 맞추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연락처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연락처는 표기 의무가 없으니까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나머지 표기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없다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러면 위법 간판이 있으면 뜯어내야 되겠죠. 위법 간판은 개업 공인사인데 8자 쓰지 않았다. 위법 간판이죠. 5자 쓰지 않아도 간판이죠. 부칙이 몇 자를 못 쓰는데 8자 쓰게 돼도 위법이죠. 개업 공인사 아닌 자인데 8자 썼다, 5자 썼다, 유사명칭 이게 다 위법 간판 아니야? 간판에 뭘 넣지 않아도 성명을 다 이게 위법 간판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업무를 비우시고 대부분은 등록관청 업무니까 이건 따로 체크하실. 등록관청은 하는 자리는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정리가 대부분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 빼고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자리만 정리하시면 돼. 개업 공인사이든지 아닌 자가 위법 간판을 설치했다. 철거하라고 명할 수 있다 없다. 개업 공인사 간판만 철거 명령 대상이 아니고 누구도 아닌 자 간판도 8자 쓰든지 5자 쓰든지 유사명칭은 다 위법 간판이니까 아닌 자도 간판 철거 대상이다. 누가? 등록관청이 철거 명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받으면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해야 되겠죠. 대신 철거하는 것을 대집행한다라고 해요. 어떤 법?
행정 빼고 그냥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럼 사다리차 불러야 되겠네. 대집행 비용, 철거 비용은 청구합니다. 여기는 함정이 대집행법이지 민사집행법 하면 안 돼. 이렇게 함정을 판다는 거야. 민사집행법은 개인 간에 분쟁이 있으면 경매할 때 나오는 법이 민사집행법이에요. 마지막 주에. 아시겠죠? 다른 내용은 없고 어쨌든 철거 명령 대상은 대집행 대상은 개업 공용회사 간판만 철거 명령 대상이 아니고 아닌 자 간판도 철거 명령 대상이고 대집행 대상이다. 그렇게요. 자, 중개 대상물 101동 1,500일을 부동산 내놓고 갔다. 그러면 받은 부동산에서는 101동 1,500일에 대한 광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시험 공부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 아파트 밑에 지금 부동산 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시라고. 101동 1,500일 분이 아파트 내놓고 갔어요. 의뢰 받았죠? 광고해야 한다. 지금요 부동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보통은 네이버에 광고 한 달에 얼마, 직방 다방 이렇게 광고비를 낸다고. 지금 광고비 낼 돈이 있다? 없어요. 그럼 거꾸로 나는 내가 101동 1,500을 받았다면 광고할 필요 없이 내 가게 직접 찾아온 워킹 손님을 받아서 중개할 수 있다? 표시 광고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표시 광고 자체는 의무는 없어요. 그럼 표시 광고 하려면 의무는 없지만 하려면 어느 부동산에서 광고 내는지는 표시하라고. 뭐에 관한 사항? 중개사무소하고 소장에 관한 사항은 뭐는 해야 한다?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다. 표시 광고 자체는 의무는 없지만 광고하는 경우에 법에 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광고 문구에 반드시 뭐는 하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게 명시하더라도 누구는 넣지 마라.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사고 61% 이상을 누가 치더라? 중개보조원이 무자격자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마라. 이렇게 법에 딱 박아버리니까 종전에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중개보조원은 용어 정의 배우실 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 업무 하죠. 보존이 명함 가지고 중개사 명함 가지고 갔다가 명함 돌리고 연락받아 자기가 물건 따오면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소장 전화번호 다 넣고 자기 전화번호 넣고 광고 내면 자기가 전화 받아서 중개하고 부동산에 오 넣고 자기가 오목거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 사고는 누가 치더라고? 보존이.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명시하지 말라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원칙은 명시사항이 아닙니다. 사무소에 관한 사항하고 개업 공용회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사항이지 물건에 관한 사항은 원칙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 그 말은 광고 매체 불문하고 신문지, 신문 광고하든지 전단지 광고하든지 어쨌든 광고 매체 불문하고 공통으로 명시하라고. 중개사무소 뭐?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중개사무소. 최근에 추가된 게 등록번호입니다. 왜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개업공유사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가 등록번호예요. 상호가 유사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서 광고 내는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등록번호를 명시하면 등록번호 조회하면 어느 부동산에 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죠? 개업공유사의 뭐 성명, 법인임의 대표자 성명을 이제 한 개 딱 남은 게 개업공유회사 종별이 부칙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법인인지는 명시한다. 종별의 명시사항이 아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 표시 광고 자체는 의무가 없다.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다. 보조는 넣지 마라. 중개사무소 명칭부터 4가지. 개업공인중개사 뭐만? 성명만. 요걸 시험에 단독 문제 묻기도 해요. 그러면 광고 매체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뭘 보고 많이 속는가? 인터넷 표시 광고 보고 많이 속더라고. 자동차 중고 매매상 있죠? 허위 매물 정보에서 유튜브 보시면 소비자 피해 많이 보죠. 똑같이. 개업 공용회사가 이제 뭘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할 의무는 있다 없다? 광고 자체는 의무는 없지만 표시 광고를 하는 때 뭘 이용한다? 인터넷. 그럼 앞에서 보신 공통으로 명시할 사무소 개업 공유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외에 이제 인터넷에
인터넷을 보고 소비자 허위 매물 정보 보고 많이 속으니까 내놓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 인터넷이 아니면 중개 대상물은 빠지고 중개사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싹 다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뭐까지? 중개 대상물까지 명시해야 한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물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라고. 지금 인터넷 표시 광고는 계약이 매매 계약인지 임대차인지 계약의 형태도 구분하시고 가장 많이 광고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축물, 정착물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때는 위에 싹 다 집어넣고 현재 중개는 건축물의 총층수가 몇 층 중에서 몇 층인지, 사용 승인 받은 날짜, 방의 개수, 건축물 방향 싹 다 집어내는 게 인터넷이 중요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대상물에 관한 사항도 명시사항이다. 이게 실무가 시험에 문제가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10개가 있다. 대길동 1500호 부동산 내놓을 때 한 군데만 내놓습니까? 여러 군데. 그걸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일반 중개 계약했는데 보통 직방에 올리거나 다방, 내부에 올리겠죠.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지금 내놓게 된 대상물, 소재지를 다 넣으라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그럼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은 전속으로 내가 받으면 손님이 나한테만 내놓았으니까 내 보수가 보장되니까 광고에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일반은 물건을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내가 소재 지번까지 다 올려버리면 내 물건 뺏어간다는 거야. 그 실무에서 이거 잘 걸립니다. 왜냐, 물건 안 뺏기려고 지번을 살짝 바꿔요. 바꿔서 낸 사실은 옆에 또 부동산 안다 모른다. 이 사람한테 내놓은 게 아니고 나한테 내놨는데 그 물건 맞는데 보니까 지번을 잘못했죠. 그래서 등록관청 민원 넣어가 또 20만 원 과태료 받게 하고 막 그래요. 이 문제는 문제야. 보완은 좀 돼야 됩니다. 자, 결론은 표시 광고 자체는 의무가 없다.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다. 인터넷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명시할 범위가 다르다 하시겠죠? 자, 위반하면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지금 대상물, 중개 대상물이란 말은 부동산에 나온 물건을 광고하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 주체가 돼야지 개업공인사 아닌 사람은 표시광고하면 된다. 아닌 자 나오면 제재가 다 뭐? 1-1,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나중에 포상금 할 때 다시 나오니까 개업공인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까지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표시 광고에서 제재가 좀 더 강해지는 게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방금 전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표시 광고 하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제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뜨면 부당한이나 붙어 있으면 쉽게 500만 원 고르기 수월한데 부당한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표시 광고는 울산광역시만 규제하면 됩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 규모 나오면 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에 뭐 누구 업무인가 이걸 물어요. 전국 규모 나오면 다 국토부 장관. 부당한 표시 광고 내용을 이렇게 내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작하면 아, 부당한 표시 광고 표현이구나. 거꾸로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매물 정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광고에 초기 화면에 단독주택 잘 지어진 누구나 봐도 혹할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광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인터넷 보니까 여기 소장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이 물건이 떴더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내부 사진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 가격이 싸. 그럼 A라는 사람이 소장한테 전화해 보겠죠. 이 물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까? 뭐라 해요? 여러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빨리 오는 사람한테 물건 드리겠다 하겠죠. 가니까 뭐라 해요, 야가? 팔렸습니다.
이 물건하고 유사한 더 좋은 물건이 있다 해서 이 물건 허위 매물 정보를 속인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다. 이 물건은 부동산에 내놓은 물건이 아니에요. 친구가 건물을 신축했다고 집에 집들이 한다고 놀러 가는 게 집이 너무 좋아. 그 부동산한 사람이 친구한테 야 이거 사진 찍어서 내 사이트 좀 올리자. 친구가 팔아달라고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임의로 표시, 이게 허위 매물 정보예요. 그럼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한다. 그럼 A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갑한테. 갑은 자기 중개 대상물 맞죠? 그럼 얘는 표시 광고해도 된다. 손님이 와서 자기한테 내놨으니까 광고해도 되죠? 그런데 병개업공인사에게는 을이 101동 1501호를 갑한테만 내놓고 병한테 내놓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나온 물건은 맞다. 중개대상은 존재하지만 누구는 표시 광고해도 되고 갑은 가능하지만 병은 자기한테 내놓은 물건 아니죠? 중개대상이 될 수 있나 없나요? 없는 물건을 남의 물건을 뺏어서 올리는 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아시겠죠? 중개대상물이 존재한다. 101동 1501호 내놨죠? 내놨는데 101동 1501호에 대한 광고는 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계속 광고하네. 중개할 의사가 없다.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 대상물 가격은 너무 중요하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하다. 그걸 5억에 내놨으면 5억대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이런 말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아시겠죠? 입지 여건, 생활 여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빠뜨린다, 은폐, 축소한다. 부당한 표시 광고가 제재가 더 강하다.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지만 빠뜨린다, 속인다, 거짓, 다르게 나오면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인 줄 아시고 제재는 얼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 제재가 이런 내용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아시면 500만 원 이하인 줄 아십니까? 이걸 물으니까 이런 표현에 유의해서 나중에 암기를 좀 하시면 돼요.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한 내용을 보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데 인터넷을 보고 소비자 피해가 크니까 한 번 더 규제하겠다.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다시 관리 감독, 감시하겠다 해서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 출제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도입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최근에 출제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기관이 누구이다. 그거 정도 시험 나왔어요. 단독 문제는 안 나왔고 나오면 한 문제짜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내용은 별 것 없습니다. 여기도 모니터링 업무를 기본 모니터링 업무인지 수시인지 절차만 정확하게 이게 한 문제짜리야. 따로 뽑아놓은 이유가 단독 문제 예상이기 때문에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판례 없이 함정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울산시에서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돼야 되겠죠. 똑같이 누가?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에서 인터넷 표시 광고는 매체가 네이버에 올리든지 직방다방에 올립니다.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인터넷 표시 광고는 누가 하는데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면 직방다방 네이버 담당자 이름이 뭐라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 지금 인터넷 광고 올린 내용이 법 위반 사실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직방다방 네이버 담당자 이름이 뭐라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네가 올린 이 광고가 이 법 위반이 의심되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요 위반이 의심되는 요 표시 광고에 대해서 추가 정보 좀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이 누구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받은 직방다방 네이버 담당자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하면 제재를 줘야 되겠죠. 그 나중에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하면 다 500만 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재를 주면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자, 그래서 단독 문제 예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국장이 하는 모니터링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일단 두 가지로 딱 쪼개지니까 한 개는 버리시고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 모니터링하고 기본 세 가지 나오죠.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계획서에 따라 얼마마다 분기별마다 6개월마다 틀린 지문. 그럼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구에게?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언제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예? 그러면 업무 계획서 제출하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받은 기관이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구에게? 다 국장이야. 분기별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면 분기 마지막 날부터 며칠? 30일. 분기별 12월 31일, 30일 이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본 모니터링 업무야.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수시로 하겠다 그 말이죠. 기간이 정확하게 없고 법 위반이 의심된다 할 때 그때마다 하는 것이 수시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이게 두 개 섞어서 내면 또 틀려 나온다는 거야. 수시 모니터링 업무란 해놓고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다. 수시 모니터링 해놓고 기본 계획서 분기별 실시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때 그때마다.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계획서는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시간이 딱 언제까지라고 있겠나요? 없어요. 그때그때 하는 것이니까. 요거만 숫자가 있다.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면 결과 보고서는 제출해야 되겠죠.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해당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며칠? 15일. 나중에 암기하실 때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며칠이라고요? 수시고 이렇게 암기해. 수시보인데 수시고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를 바꾸겠죠. 요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서 내겠죠. 큰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기본하고 수시가 있는데 분기별 12월 31일, 30일부터 먼저 암기하셔야 된다고.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숫자 한 개밖에 없다? 수시고. 그지? 자, 모니터링 업무 위탁받은 기관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누구한테? 국장에 제출했다면 국장은 누구한테 통보하고 시도지사 등록관이 통보하고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가 충분하면 더 이상 조사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결과 보고서 보니까 좀 부진하다. 그러면 통보한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결과 보고서가 좀 부진하니까 네가 조사 좀 해달라고 조사 조치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국장이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누구로부터 요구받았고? 국장으로부터 요구받았다면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했다. 완료한 날부터 며칠? 완료한 날부터 10일. 웬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오면 웬열이 뒤에도 한 개 나와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완료했다 며칠? 10일. 웬열, 완열, 웬열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 수시고하고 웬열 그것만 특이한 것이고 기본은 앞에 분기별 12월 30일, 30일 암기하시고 기본이 아닌 게 수시고 나오고 웬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숫자가 나오는 게 5개나 있기 때문에 괄호 채우기 문제, 연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표시 광고입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89페이지 사무소 명칭은 상호를 말하니까 몇 자 몇 자? 8자가 뭐예요?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니 눈 똑바로 보셔야 돼요. 숫자를 세어봐야 돼요. 2, 4, 6, 8. 5자 뭐?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명칭 사용 위반 사례 있죠. 대박 부동산 이렇게 넣으면 돼요. 부동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중개가 붙어야 한다. 그지? 행운 공인중개사 하면 돼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사무소 붙여요. 8자 5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라 그 말이고 넘기시면 차등받는 부칙은 몇 자를 못 쓴다. 8자 공인 중에서 사무소 문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몇 자만 쓰라고?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는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위법 간판 달 수도 있다. 위법 간판이 나올 수 있다. 위법 간판이 나올 수 있다. 아니 거기 위반 시 제재에서 2번 위법 간판이 나오면 철거 명령하고 대집행해야죠. 누가? 등록관청이 철거 명할 수 있다.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앞에 어떤 법? 대집행법. 뭐라고 X 적을 줄 아시고 민사집행법 X 적을 줄 아시고 간판은 뭘 꼭 넣으라고요? 간판 실명제 되죠. 실명할 때 간판 성명제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가장 기초가 간판은 설치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라고 옆에 페이지 있습니다. 좀 이따 하시고 양가로 2번에 5개 광고물 개업 공영에서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는 없죠. 하는 경우에 간판에 뭐 넣으라고요? 성명을 넣어야 한다. 간판 중에서 둘째 줄 끝에 5개 광고물 중에서 벽면 이용 간판 벽에 붙여서 설치하는 간판. 옛날에는 벽면이 이렇게 있다면 벽면이 있다면 가로형 세로형 간판 벽에 붙여서 하는 간판이 가로형 세로형이 있죠. 이걸 가로형 세로형 하자고 합쳐서 그건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도 있다. 옥상 간판도 있겠죠. 여기다가 뭐는 꼭 넣으라고? 성명을. 셋째 줄 성명 동그라미 연락처 X 등록번호 X 그렇게 적으시라고.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할 의무가 있다. 옆에 동그라미 2번 간판은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타이틀만 밑줄 하시면 돼. 간판 설치 의무는 없다. 3번에 개업 공인에서 성명만 명시하면 되죠. 함정은 분사무소이면 누구 성명이요? 셋째 줄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누구? 책임자이지 뭐 X 대표자 X 성명을 얼마만큼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제재는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 이것도 당연히 간판에 성명을 넣지 않으면 성명을 거짓 표기했다면 위법 간판이죠. 철거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 대집행법 똑같다. 넘기시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의무가 있다. 타이틀에 표시광고 밑줄 하시고 의무 없다 적으시고 박스 밑에 2번 표시광고할 때 뭐는 해야 한다고? 박스 밑에 2번에 표시광고 시 뭐는 해야 한다? 타이틀이 명시 의무 그 밑줄 하시고 명시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의무는 없지만 하려면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하더라도 누구는 넣지 마라.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는 금지한다. 그죠? 타이틀 박스 밑에 2번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그것만 타이틀만 밑줄 하시면 되고 그럼 위에 박스에 중개 박스 안에 1번 중개사무소 뭐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까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만? 성명, 법인이면 누구?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종별 X 적을 줄 아시고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맨 밑에 표시광고 방법은 간판도 울산광역시에만 간판을 규제하면 돼요. 전국적으로 중개사무소 간판을 같이 규제해야 되겠네. 누가? 표시광고할 때 방법은 옆에 페이지 첫째 줄 93페이지 누가 정하여 고시한다? 맨 위에 줄 93페이지 맨 위에 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1이 뭐야? 지금 감옥 가고 싶은 거지 지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3번의 광고 매출 중에서 3번 인터넷 매출.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앞에 중개사무소, 개업공유에서는 공통이고 뭐까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1번에 공통명시사항 앞에서 보셨고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있죠? 1번, 2번, 3번 앞에 중개 대상물 넣었을 것이라고. 두 번째 박스요. 두 번째 박스에 박스 안에 1번 소재지 면적 가격 있죠? 1번, 2번, 3번 앞에 중개 대상물 넣었을 것이라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 중개 대상물 면적, 중개 대상물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까지. 표시 광고 방법은 누가 정하여 고시한다? 박스 밑에. 표시 광고 방법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명시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 명시하지 않은 것은 100만 원 이하밖에 안 되는데 넘기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가 제재가 더 무겁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박스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박스 2번 가격 등 내용을 다르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그렇게 나오면 그게 부당한 표시 광고인 줄 아셔야 돼. 동그라미 2번도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박스에서 1번 중개 대상에 들 수 없는,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입지생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린다, 축소 은폐하는 거 이런 말이 나오면 부당한 표시 광고인 줄 아시고 제재는 얼마다 밑에? 500만 원. 당연히 부당한 표시 광고 기준도 누가 정한다? 위반시 제재 위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 타이틀만 밑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 보고 소비자가 많이 속으니까 한 번 더 규제해 보겠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나오면 뭐만? 인터넷 표시 광고만. 누가? 국장이. 그러면 직방다방 네이버 담당자 이름 뭐라고요? 맨 밑에 자료 제출 요구 타이틀 밑줄하시고 국장은 맨 끝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5페이지 위에서 넷째 똑같이 국토부 장관은 뒤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추가 정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인터넷 표시하고 모니터링 업무는 국토부 장관의 업무인데 국토부 장관이 바쁘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 업무 위탁에서 국토부 장관은 위탁할 수 있다. 한 번 시험은 나왔습니다. 거기 박스에서 네 번째 있나요?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누가 인정하는?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위탁할 수 있다. 나중에 공정당 그렇게 하면 1번에 공공기관 공, 2번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정, 그 다음에 기관 단체 나왔죠? 공정기, 공정단 이렇게 암기해요. 위탁할 수 있다. 그 지금 암기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관 단체 위탁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3번 모니터링 종류는 뭐하고 뭐가 있다? 기본하고 수시가 있다. 숫자가 기본 동그라미 하시고 1번에 기억, 분기별 밑줄 하시고 1번에 기억의 끝에 분기별. 업무 계획서는 12월 31일까지 밑줄. 완료했다면 분기 마지막 날부터 며칠? 30일. 분기별 12월 31일, 30일. 그죠? 넘기시고. 수시는 숫자가 한 개밖에 없다. 10월 한 개밖에 없다. 그죠? 수시 동그라미 하시고 D가 수시 모니터링 업무 기관은 완료했다면 며칠? 15일.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장은 누구한테 통보하고? 시도지사 등록관에 통보한다. 박스 밑에 모니터링 사후 조치에서 국토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2번 조사 조치 요구받은 누구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웬열 10일 국장에게 통보합니다. 됐죠? 옆에 페이지 간판 철거해야 한다. 밑줄. 며칠요? 지체 없이 그 1개월 이내에서 틀린 집은 나왔고, 간판 철거 대상은 박스에 3가지밖에 없어요.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했다고 신고했다. 100번지 가게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2가지. 그 다음에 박스에서 2번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폐업하겠다 말은 중개업하겠다. 다음 시간 오늘 배우시겠네요. 다음 시간에 폐업하겠단 말은 아예 가게를 접겠단 말이니까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하고, 폐업 신고했다면 간판 철거하라고.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하겠나요? 휴업은 내 개인 사정이 풀리면 중개업 계속할 겁니다. 는 말이니까 휴업 신고 X 적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받았다. 등록이 취소됐단 말은 등록증 날리겠다 그 말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니까 간판 철거하라고. 그럼 6개월에 업무정지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은 간판 철거 대상이다.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중개해야 되니까 업무정지 처분 X 적을 줄 아시고.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밑에 뭐는 한다고? 대신 철거해야 되겠네.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게시해야 할 사항. 중개사무소 잘 보이는 것에 게시해야 할 사항. 밑에 2번 암기사항입니다. 함정은 1번에 등록증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면 4번 하면 안 돼. 그럼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은 중개사무소 걸겠지만 괄호에 분사무소이면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확인서 뒤에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할 때 필요한 중개보수 실비요율 환대표. 3번째 자격증 뒤에 원본 동그라미. 소속을 두고 있다. 소속도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소속을 두었다면 소속의 자격증 원본까지. 그 다음에 손님에게 중요한 게 보증이죠. 보증 설정을 증명하시는 서류. 보통 중개사무소 가면 공제증서가 게시되어 있다. 최근에 추가된 것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중개업은 영업을 사업을 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등록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그래야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내가 사업자 등록했다는 것을 표시내라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그 암기는 등록증 원본이다. 보수 실비요율 환대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등수해야 보자 뭐를. 사업자 등록증을. 시험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나 없나요? 실무교육 수료증 X. 4번은 게시사항이 아닙니다. 2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박스에 있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명칭, 업계 광고물,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까지 보셨고, 더 가벼운 게 간판 철거하고 게시사항까지. 암기사항 포함하면 최대 3문제까지 2문제는 보통 나오고 게시사항인가 아닌가도 암기사항 나오니까 조금 쉬었다가 98페이지 업무 영역 있죠?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